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이스라엘과 이란, 이들은 며칠 전 갑작스러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국가들은 대체 왜 어제까지 평화롭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전쟁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를 이론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순 없는 걸까요? 이전 영상에서 고전적 현실주의에 대해 다루었죠. 하지만 고전적 현실주의는 행태주의적 관점에서 일반화가 불가능한 이론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 이론이라기엔 다소 비과학적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스 모겐소는 모든 인간이 권력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두가 동일하게 유동적이지도 않고 자신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도 없는 권력 추구 본성을 가졌다고 가정한다면 왜 어떤 때에는 전쟁이 발생하고 또 어떤 때에는 평화가 유지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고정적이고 동일한 본성만 있다면 영원한 전쟁 혹은 영원한 평화 둘 중 하나의 세상만 존재해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가요? 또한 인간의 본성은 관찰, 계량이 불가능한 철학적 추상 개념이며 권력 추구라는 본성이 전쟁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례 해석에 의존할 뿐 반복적 실험을 통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실험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미친 또라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현실주의자인 케네스 월츠는 국제 정치를 인간과 국가, 국제 체제라는 세 가지의 분석 수준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월츠는 국가와 인간 단위의 분석 수준 없이는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정책의 동인 요소를 명확하게 알아내거나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인간 단위의 분석 수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체제 단위의 분석 수준 없이 국가와 인간 단위의 분석 수준들만 가지고는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한지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체제 단위의 분석 수준이 있어야만 국가들이 어떤 유사한 패턴을 왜 보이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덕분에 국제정치학은 월츠의 분석 수준을 통해 비로소 과학화를 이루어냈으며 월츠가 초기 현실주의의 과학화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월츠는 고전적 현실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습니다. 고전적 현실주의자 친구들은 국제정치 현상을 분석할 때 국가나 개인의 행위 혹은 정책 결정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만 신경 쓰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국제 체제 단위의 분석은 빼먹는 아주 큰 잘못을 했다네. 결론적으로 신현실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정치가 국제체제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그 구조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